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디진입니다. 오늘은 옷 잘 입는 법 2탄을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옷을 잘 입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 자신이 옷을 입는 유형을 알아야 합니다. 옷은 우리의 의식, 불안, 바람이 담긴 제2의 자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친듯이 쇼핑하는 사람들입니다. 진단명은 쇼핑 중독증입니다.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은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무료할 때나 미친듯이 쇼핑을 합니다. 슈퍼홀릭이라는 영화에서 나온 레베카가 한 말이 생각나는데요. 쇼핑을 하면 세상에 환한 불이 켜져요. 그런데 또다시 그 불이 꺼져요. 그래서 또다시 쇼핑을 한답니다 라고 쇼핑 중독증을 자세하게 설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쇼핑을 하면 뇌에 있는 보상센터인 중뇌 번영계가 자극을 받아서요,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그래서 쇼핑을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불안감이 사라지지만요, 이것은 정말 분명한 정신병 중의 하나입니다. 이 쇼핑 중독증을 치료하는 방법은 쇼핑 충동이 생길 때 내가 왜 그것을 쇼핑해야 되는지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매 충동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기 바랍니다. 친구를 만나거나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그러면 조금씩 충동증이 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유형은 옷을 전혀 버리지 못하겠어. 진단명은 저장강박증입니다. 이 저장강박증은요, 심각한 정신장애이며 인구의 1%에서 발병한다고 합니다. 발병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가족 내력인 유전적인 요인이 많이 발현된다고 합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의 특징은요, 모을 줄만 알았지 전혀 버릴 줄을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박장애, 식이장애, 치매까지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정말 무서운 질병입니다. 이런 유형을 가진 사람들은 치료법이 정말 어려운데요. 자연재해나 가족 간의 이별, 이런 트라우마가 많이 작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효과가 있는 치료법은 옷장 정리를 하게 하는 겁니다. 옷장 정리는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큰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작업이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겁니다. 옷을 버리기 전에 자기가 설계하는 새로운 삶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삶에서 어울리지 않는 옷을 과감하게 버리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첫 번째 유행은요, 그녀는 왜 검정색 옷만 입을까?입니다. 아침마다 옷을 고르는 것이 너무 귀찮은 유형인데요. 진단명은 바로 패션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이런 유행의 사람은 일상에 지쳐서 겉모습도 바로 지친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질끈 묶은 머리, 그리고 검은색, 회색 이렇게 무난한 색만 입으며 신발도 실용성 있는 신발만 주로 신고 다니는 유형입니다. 차분하고 단조로운 옷차림은 무기력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조로움을 넘어서 무기력해지며 우울병까지 발전하는 경우도 많이 보입니다.
검정색 옷을 즐겨 입는 사람은 정체된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유행의 사람의 치료법은 옷의 작은 변화부터 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색깔이 예쁜 스카프를 두른다든가 평소에 입지 않은 패턴의 신발을 신는다든가 이렇게 작은 변화부터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유행의 산업은요, 자기 몸보다 너무 헐렁하게 입거나 터질 것 같이 입는 것입니다. 이것의 진단명은 바로 자기 몸에 대한 혐오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외모 지상적인 사회에서 완벽한 몸매를 갖고 싶은 욕구는 당연하지만요, 너무 자신의 몸을 무가치하게 여겨서 마르지 않는 몸을 자기가 무가치하다고 여기는 것은 바로 병입니다. 그래서 몸이 작아 보이도록 헐렁한 옷을 입거나 그리고 날씬해 보이도록 어두운 색상만 선택하는 경향이 짙어져요. 이것에 대한 치료법은요, 판매자 입장에서 만든 사이즈에 대한 강박을 멀리 하시고요, 날씬하고 예쁜 여자만 선호하는 미디어를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몸에 맞는 제대로 된 사이즈를 입고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걸어가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감이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나는 아줌마인데 꽁일 필요가 있나요? 바로 진단명은 패션 무력장애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아가씨 때부터 자기가 좋아하는 옷이 아니라 남자친구가 좋아하는 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줌마가 되면 남편과 아이들의 욕구 만족이 자기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에 대한 치료법은요, 자기 자신을만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바로 커피를 마시고 좋은 음악을 듣고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드는 옷을 입고 나가는 겁니다. 딸은 엄마가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 공들이는 모습을 보며 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는요, 섹시해 보이는 것이 잘못되었나요? 진단명은 과다 노출증 유형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요, 클럽 룩을 연상시키는 옷을 입고 출근을 하고요, 섹시해 보이지 않는 옷은 너무 지루해서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유형들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요, 좀 더 섹시해 보이고 싶어서 짧고 타이트한 옷을 입지만 정작 결과는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내면이 아니라 관능비뿐이라는 처참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이런 유형에 관한 사람들에 대한 치료법으로는요, TPO, 때와 장소와 상황에 맞는 옷을 입어보도록 하시고 노출보다는 색상으로 그 분위기를 살려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핏과 비율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가슴, 엉덩이 이런 부분에 핏이 산다는 것은 주름이 생기지 않고 허리를 구부리거나 앉았을 때 그리고 속이 보이지 않는 것을 적당한 핏이라고 합니다. 이런 과다 노출증에 걸린 사람들은요, 자존감이 현저히 낮아질 수 있는데요. 노출보다는 단정한 옷차림에 좀 화려한 액세서리를 하면 섹시해 보이는 분위기를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일곱 번째 유형은요, 명품만 찾는
진단명 브랜드만 찾는 집착증입니다. 브랜드에 집착하는 여성은요, 외적으로 돋보이는 것에 자기 만족을 느끼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여성은 자기한테 관심이 집중되지 않으며 우울해지거나 화를 내기도 한답니다. 전문가는 자존감이 낮거나 우울병 증세가 있는 여성이 히스테리성 성격장애 때문에 브랜드에 집착하는 경향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명품을 왜 구매하세요? 명품을 구매한다는 것은 그 브랜드의 모든 것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명품을 거쳤을 때의 그 느낌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품을 좋아하는 것과 브랜드 집착증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을 구별하는 기준은요, 그것이 바로 생활을 방해하는 수준에 이르렀냐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명품을 사려고 빚을 내는 경우는 바로 브랜드 집착증에 해당됩니다. 치료법은 빚을 내면서까지 명품을 사려고 하지 말고요, 자기 수준에 맞는 브랜드를 구입해서 걸치는 것이 자기한테 가장 럭셔리한 것입니다. 카를 라거펠터도 말을 했잖아요. 자기한테 어울리는 삶을 살라. 그것이 가장 궁극적인 럭셔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옷장 심리학에서 말하는 두 가지 유형이 더 있는데요. 소녀에서 할머니 사이로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는 연령 망각증, 그리고 파자마를 입고 회사에 출근하는 상황 망각증, 이것이 있는데 이것은 좀 드문 케이스라서 이번 시리즈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 이상에서 다룬 7가지 유형 중에서 여러분은 어느 유형에 속하나요? 저는 좀 생각해보면 브랜드 집착증까지는 아닌데 명품을 좋아하는 스타일에 속합니다. 그리고 옷을 많이 구매해봐서 나만의 스타일도 좀 가지고 있는 편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정말 옷 잘 입는 것이 쉽지가 않지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한 분석이 끝났으면 그 처방전을 한번 받아보셨죠? 제가 앞으로 미래에 대한 옷 잘 입는 것에 대한 스타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적어보았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시리즈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아직 옷 잘 입는 법 시리즈 끝나지 않았어요. 기대해 주시고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안녕히 계세요.